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보도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루머와 취업 방해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노동조합이 간부회의에서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협력업체 소속 40대 여직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 직후 법원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여성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지난달 다른 분야에 도망치듯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노조 관계자에게 플랜트 노조 간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여성을 왜 취업시켜줬냐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을 계속 고발하고 있잖아.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일을 소개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재 결과 전남동부 플랜트 노조 여성분회는 올해 3월과 4월 수차례 열린 간부회의에서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자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논의는 검찰에서 가해 남성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겨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진짜 머리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한편 플랜트 노조는 취업 제한이 노조 간부들끼리의 개인적인 합의였을 뿐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가 아닌 여성의 평소 사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제보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2차 가해란 주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가 그럼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얼굴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상담된 거 아니냐. 신고를 하자, 다른 취업을 막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조가 나서서 보복을 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는. 전남동부 플랜트 노동조합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서부권 관광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올해 2, 4분기 기준 통계를 보면 목포의 36개 관광지 가운데 41만 4천 명의 해상 케이블카, 35만 6천 명의 고하도 전망대, 29만 8천 명의 춤추는 바다 분수 등 10만 명을 넘은 관광지가 10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여수는 140만 5천 명이 찾은 엑스포 해양공원을 비롯해 오동도 65만 명, 해상 케이블카 51만 2천 명 등의 관광객을 기록했고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만 117만 7천 명에 이르는 등 서부권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에 국내외 관광객 1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스와 루마니아를 포함해 4개국 180명의 외국인 문화체험단이 축제장을 찾는 등 사흘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전남도와 여수시는 축제를 통해 전남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천여 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귀농 가구 수가 전국 두 번째로 많았을 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많은 전국 19개 시군 가운데 전남은 담양과 영암, 무안군 3곳만 포함됐습니다. 오늘 19일 여순사건 합동 추모식이 광양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을 앞두고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정한 여순사건 희생자는 45명. 모두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순천에 사는 권종국 씨의 아버지도 이번 희생자에 포함됐지만 권 씨는 마냥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명예회복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희생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막혀 보상과 생활지원금 지원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그 보상금이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이 갖다가 이루어질는지도 확실히 지금 모르겠고요. 이렇듯 완전한 여순 사건 해결을 위해선 남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오는 19일 광양에서 열리는 여순 사건 추모식을 앞두고 유족회 등은 추모식을 국가 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순 사건 피해 조사 범위 확대 개정안과 위원회 직권 희생자 결정 개정안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희생자는 지금 한 10여 분 생존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유족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3,200여 건으로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의 자료를 보면 올가을 수확할 쌀을 포함한 9월 기준 전남 지역 농협 재고량은 6만 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배 많았습니다. 또 전남 쌀 재고량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밀가루 대체를 위한 가루쌀, 이른바 분질미 생산이 전남 13개 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전국 가루쌀 생산단지 39곳을 선정했고 전남에서는 해남농협 123헥타르를 비롯해 1,314헥타르에서 가루쌀 재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생산될 가루쌀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2026년까지 가루쌀 생산단지를 20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 기상청은 모레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1에서 4m의 비교적 높은 파도가 일겠고 초속 8에서 16m의 강풍이 예보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죠.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비율을 조사해보니까 광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수가 적은 것도 문제고 운영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세웠던 목표는 40%, 전국 평균은 여기에 못 미치는 30.2%고 광주는 절반도 안 되는 18.2%입니다. 왜 그런 걸까? 공립유치원 가운데 단설의 경우 그 수가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단 12곳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안에 함께 갖춰진 광주 지역 병설 유치원 114곳 대부분은 자리가 남아돕니다. 시교육청이 진행한 사전조사에선 병설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편인데도 정작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등하원 차량이랄지 뭐 다양한 교육적 측면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제공이 되면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에 맞게 이렇게 좀 보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되면 보내고 다들 싶어 하시죠. 실제로 광주 병설 유치원의 60% 이상이 나이가 다른 아동들을 한 반에서 함께 가르치고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공립에서 좀 그 아침 돌봄이라든가 저녁 돌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결국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저조한 취원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선행에 대한 노력이 없이 취원율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구호로만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공립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의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 출생률 감소 추세 등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 전국 꼴등의 오명을 씻어내려면 정책 실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확정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KT와 키움 가운데 한 팀이 될 텐데요. 강력한 선발진을 무기로 기아는 와일드카드 역사상 처음으로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승부를 결정짓는 축구 3방을 앞세워서 가을 야구행을 확정짓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인데 막판 NC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시즌 전적 70승 1무 73, 5위로 포스트 시즌 막차를 쳤습니다. 4, 5위가 승부를 펼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는 아직 모르고 중입니다. 치열한 3위 경쟁을 벌이는 KT와 키움 가운데 한 팀과 맞붙게 되는데 내일 KT와 LG의 시즌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규 시즌 기아는 KT에는 5승 10패 1무, 키움에는 6승 10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5위인 기아는 최대 2경기가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차전을 비롯해 한 경기만 지더라도 곧바로 가을 야구에서 탈락합니다. 그렇지만 양현종과 션놀리, 한원희와 이유리 등 강력한 선발진을 보기로 다양한 투수진 운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나성범과 소크라테스의 꾸준한 활약에다가 시즌 막판 최영호, 황대인의 타격감이 살아나서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커져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에 5위 팀이 4위 팀을 누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에서 단기전 승부에서 가장 강했던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순천 지역에 10억 원이 투입돼 교량 재가설과 노후관로 교체 사업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승주읍 중대 2교 교량이 새롭게 건설되고 급수 불량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향동 삼거마을 노후관로도 교체됩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 정류소 등입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남도가 종합순위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등 지금까지 금메달 32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6개를 획득했고 총 득점 9,921점으로 종합순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남도는 직전 2019년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전남의 고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습니다.